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합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선 경제 성과 구체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견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신년 기자회견 두 번째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100일 때 이제 TV로 생중계된 적이 있고요. 이번까지 TV 생중계만으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00분 동안이 진행됩니다. 형식에 있어서 작년과는 좀 사뭇 다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형식을 좀 바꾼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런 근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다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미리 질문을 받고 거기에 준비된 답변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사회자가 지명하는 누구를 지명할지도 모르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갖다 대통령이 직접 또 지명을 하고 또 답을 듣고 근데 작년에 사실은 한 사람당 한 질문만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그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일방적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기자당 한 질문이지만 다시 또 재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뭐 데드크로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번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재질문까지 받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신기원을 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이 이제 집권한 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한 7개월 정도 됐고 금년이 이제 집권 3년 차라서 내년 총선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올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작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지지율에도 약간 하락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도 많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하면 국민들 모두 다 누구나 소통에 관한 한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집권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있든 기자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약속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1월 달 그다음에 그 8월 달 두 번의 생중계 이후에는 그 국민들하고 기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많은 그 얘기를 주면서 집권 3년 차에 그 동력을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그 기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단순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 굉장히 좀 의문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각본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각본이 없이 진행이 될까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고백 삼아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각본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질문이 겹쳐질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좀 오랜만에 좀 기자회견을 하시면 여러 분야 외교, 경제, 국방, 사회 뭐 다 분야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칫 몰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여러 파트의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뭐 방송, 신문, 통신, 뭐 지역지, 외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골고루 또 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 놨는데 그 작년 초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도 각본 없이 좀 진행을 좀 해보려 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점들은 보완해서 이번에는 추가 질문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이따가 뭐 진행이 되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진솔하게 대통령이 답변하시고 각본 없이 진행되는 거라고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 오늘 화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자들이 어디 앉을지를 몰라요. 선착순으로 앉는 겁니다. 뭐 앞에 들어오는 사람 마음대로 앉기 때문에 어디 앉을지도 모르고 무슨 질문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일단은 대통령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지 질문 기회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자들의 옷이 어떨까? 좀 형형색색.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좀 특이한 옷을 입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좀 액션을 하거나 이랬을 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무래도 대통령 질문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뭐 특이한 넥타이라든지 또는 특이한 색깔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저기 신년 기자회견 10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단 본관 1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분간 신년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게 되고요. 자, 5분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빈관에서 이제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마련이 되는데 타운홀 미팅 형식이잖아요. 오늘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은 그동안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보통 준비되어 있는 춘추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있고 그렇죠. 그 참모진들이 이제 좌우에 배석을 하고 앞에 이제 기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타운홀 미팅이라는 건 여러 그 TV 방송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던 건데 국민들 그 이해하시기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그 굉장히 좀 말씀하시는 화자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기자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다음에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려진 것처럼 전 그 기존에 이제 참모진들이 좌우에 배석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아마 예. 기자들하고 섞여서 그쵸.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편한 간담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10시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테니까 그때 기자회견문을 보고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본관에서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서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은 춘추관에 있다가 다시 또 그 영빈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춘추관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사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들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내용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작년 쭉 뭐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었던 것처럼 이제 형식이 너무 내용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내용면을 하나하나 이제 좀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가장 방점이 되는 부분이 경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출발을 합니다. 이 경제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이 경제하고 사회 안전망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50% 정도가 경제에 활용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난 한 해에 아마 경제를 평가할 것 같아요. 대통령 스스로 좀 뭔가 국민들이 좀 안 알아줘서 좀 서운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고 그 아쉬운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재 이제 연초에 이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그 방향이 혁신 성장 이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또 IT, 또 뭐 스마트 공장, 또 규제 샌드박스 뭐 완화 문제라든지 또 생활 SOC 문제라든지 이렇게 각 부분 현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좀 신성장 동력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또 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를 하나하나 좀 소개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친기업 행보 그렇죠. 어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기업인들 뭐 자주 만나도록 이렇게까지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힌트는 1월 2일 날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있었던 그 신년 인사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경제 방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 기조가 이제 오늘도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바꾸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그 논란이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변화가 있으며 보완이 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전 3년 차 되어 왔으니까 그동안 쭉 그 진행돼 왔던 과거와의 문제.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국민 통합이나 화합 이런 말씀을 좀 하실지 또 한번 지켜볼 대목. 그다음에 어제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금년도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또 제시될 건가 이런 것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좀 쭉 훑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내일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을 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나서 이제 나와서 안내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뭐 성과와 관련된 것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 정책적인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내일 방문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기업들이 사실은 위축돼 있어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금 흐름이 원활치 않다라는 일부의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기업할 수 있는 의욕을 좀 주고 그다음에 규제에 관한 문제들도 과감히 좀 그 정리해주는 그런 천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뭐 규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리에 관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업인들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질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잠시 전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할 저 연빈관인 것 같아요.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네,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 그 모습. 지금 뭐 기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나 이 시간이면 한 이제 7분 뒤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소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 이게 또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뭐 수석들 또 청와대 지난번에 새로 인선된 그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 네. 모습도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보면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춘추관에서 이동을 해서 검색대를 거쳐갖고 자리 싸움들을 하면서 정리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1사 1인 기자들만 이제 영비관에 갈 수 있어서 아마 언론사별로 한 두세 분의 기자들이 청와대에 파견이 돼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춘추관에서 실무적인 기사 작성 준비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일진 기자들이 이제 영빈관에 가서 준비를 할 텐데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그 신임 그 수석들과 비서진들이 이제 같이 대동하잖아요. 요럴 때 사실은 기자들이 개별 취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임 뭐 정무수석, 신임 비서실장, 신임 국민소통 수석들 옆에서 그동안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이제 그 비서동하고 춘추관하고 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서진들 만날 기회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좀 풀 취재를 많이 하는데 풀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회에 기자들이 개별 취재를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잘 잡아서 대통령 눈에 띄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눈치 싸움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할 건지 그다음에 대통령 답변에 따라서 어떤 추가 질문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의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기자들과 같이 배석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질이나 취재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자들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또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옆에 만약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신임 뭐 정무수석이나 또는 뭐 신임 뭐 비서실장이 옆에 있다 그러면 기자들로서는 앞에 있는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은 이미 이제 기자회견문이 기자들한테는 배포가 돼 있거든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기자회견문과 좀 다른 멘트를 한다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미 나와 있는 그 기자회견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을 거고요. 사실은 옆에 신임 비서실장 이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 평상시에 못 만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취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재밌는 양 옆이나 뭐 뒤에서 아마 여러 가지 또 인사도 하고 또 질문도 던지면서 반응도 뜨고 이런 모습들도 아마 곳곳에서 좀 연출되는 모양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 낭독은 본관 1층에서 하는 거고요. 기자회견,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은 영빈관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은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미 경호 문제랄지 때문에 영빈관에 있는 그 질의응답할 기자들은 사전에 먼저 이제 등록을 해서 안 착석을 한 상황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문 관련해서 취재할 기자들도 그 현장에 다른 사람 역할 분담을 해서 아마 각 사에서 앉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랄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도 주목이 되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 작년 연말 이후부터 사실은 남북 문제에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고 철도도로 착공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그 착수식이라고 정부 스스로 얘기할 예. 정도로 좀 조용히 지나가고 그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그 뭐 향후 방향이나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초기부터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과연 교착되어 있는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시나 아니면은 그동안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과의 그 의사 소통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나 이제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새로운 길, 그다음에 뭐 제재 문제 이런 거 했으니까 이에 대한 화답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또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요 발표 내용 세 분야로 나눠 본다면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또 정치 사회 이런 분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사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좀 대통령으로서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예상 질문들을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 감찰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재민 씨와 관련된 폭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론 악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을 텐데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반박과 재반박,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질문이 좀 집요하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뭐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뭐 이렇게 치열한 공방은 없을 텐데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대통령이 과연 원칙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뭐 육군 참모총장을 행정관이 불러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일 거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청와대 기조를 보면은 뭐 행정관도 비서인데 못 만날 게 뭐 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사실은 또 그다음에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재차 2차, 3차 질문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재밌게 좀 볼 뿐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전향적으로 메시지를 대통령이 지금 현안에 관한 문제를 기자회견문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건가? 아니면 그 기자회견문에는 섞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대응할까? 이런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봐야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기자한테 다시 또 그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현안에 대해서 다른 기자한테 또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사회를 본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예, 좀 예전과는 다른 분명히 좀 깊이 있는 어떤 대화가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깊이 있는 진솔한 대화가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예, 지금 화면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관에 도착하시는 모습 신년 같아요. 기자회견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10시에 본관에서 회견문 발표를 20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5분부터 일문일답식의 기자회견을 영빈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렇게 지금 이제 그 본관에 들어서는 모습도 이렇게 중계를 하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처음 그렇죠. 예, 그 직접 본관 1층에서 1층 로비에서 진행을 예. 하시는군요. 예.